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물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이 이제 열풍 로스터고, 이걸 저희 오종우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설명을 들어보고, 제가 그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풍 로스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스티노 로스터기의 경우에는 조작 버튼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이 열원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 로스팅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이 끝난 후에는 그 옆에 있는 쿨링 버튼을 눌러서 로스팅 후에 콩을 식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요 그림에 보이는 것이 이른바 이제 우리가 드럼형 로스팅이라고 할 때 콩이 움직이는 드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럼은 옆으로 회전축을 해서 수평인 상태에서 돌아가고, 안에 콩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리브, 그 드럼 안에 이렇게 돌출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 돌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드럼형 로스터의 돌출을 어떻게 하면 드럼 내부에 있는 콩들이 어느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고르게 뜨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로스팅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에 로스팅 되는 그 배치들, 한 배치에 있는 모든 콩들이 고르게 로스팅이 돼야 되는데, 콩 자체가 드럼에 부딪히는 횟수가 달라지면 곧 콩으로 전해지는 열량이 달라진다. 그렇게 될 경우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일정 부분이 타고 다른 것들, 덜 부닥치게 되는 것들은 열을 덜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앉아서 드럼과 늘 계속해서 접촉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이 콩이 발현될 것이다. 한마디로 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열풍 같은 경우에는 불이 직접 닿는 부분들에 대한 이른바 접촉열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의해서 이 통 안에서 콩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열풍을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기가 많이 새어나가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콩이 갖고 있는 수분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거고, 수분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은 향기 물질들도 손실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은 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양으로 열풍을 할 때에는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3분 30초 이내가 되게 되는데, 드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5분에서 7분, 적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을 걸리게 되지만, 열풍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공기가 늘 계속 새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열풍은 뭐가 더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 어, 이 드럼형 로스팅처럼 시스템 전체를 예열을 갖다가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 공기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에 의해서 콩으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접촉열의 상황이 더 잦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스템 자체를 예열해 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니 예열이 없이도 콩을 빨리 로스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페셜티 로스팅을 하기가 편하고,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열풍은 항상 이렇게 작은 사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풍도 연석 배치를 통해서 이 공장에서 대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산업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커피를 공부하는 데에는 일상에서 접하는 걸 가지고 다룬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산업 현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가깝게 이 열풍 로스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자, 한번 진행하는 걸 보시고, 유리로 되어 있는 드럼을 위에 있는 결합부에 잘 맞춰서 밀어 넣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드럼 안에 열이 바깥쪽으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을 공급해서 약 1분 정도 가볍게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열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로스팅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한번 예열을 해서 그 시스템이 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로스팅하는 것과 그냥 바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로스팅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따뜻하게 데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콩을 집어넣으면 첫 배치가 두 번째 배치에 비해서 그래도 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열을 하지 않고 콩을 갖다가 볶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길게 로스팅 될 것이다. 혹은 뭐 콩 맛이 좋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예열을 하지 않고 콩을 볶는다고 하더라도 콩이 잘 볶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콩들과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일관성이 어떤 부분이 떨어지냐면 예열을 하지 않고 콩을 로스팅할 경우에는 약간 베이크드 되는 형태가 돼요. 베이크드 된다는 것은 뭐죠? 쉽게 4분의 로스팅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로스팅을 한다면 매번 4분 만에 끝날 수가 있는데 예열을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베이크가 된다는 건 4분 30초, 5분까지 콩이 늘어진다는 것이죠. 자, 베이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향미에 있어서 어떤 손실이 있죠? 휘발성 물질들이 더 많이 손실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이크드가 된다는 것은 콩 자체가 부풀어 오는 정도가 낮아서 콩을 추출할 때 이 조직 자체가 이렇게 좀 커지게 만드는 역할이 적다는 거예요. 부피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부피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추출을 다른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에, 로스팅을 할 때 부피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가스의 생성이 많다는 것이고,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스의 생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마이야르 리액션인가 이 리액션과 열 반응을 통해서 향기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이 타지 않거나 덜 익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콩 자체를 부피를 늘리게 한다라는 말은 뭐의 다른 말이냐면 로스팅에 유효한 화학 반응을 왕성하게 일으켜서 커피에 들어있는 향미 전구체들을 맛 성분으로 많이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콩을 볶을 때 부피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에 예열을 해서 패스트 로스팅, 열이 생두 자체에 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 이렇게 예열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온도가 다소 내려가면서 쿨링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 30초 정도 쿨링을 해주신 다음에 로스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분간 예열을 하면서 앞부분에 로스팅을 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쿨링을 통해서 온도를 낮춰야겠죠. 저때 쿨링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곳에 쿨링하지 않을 경우에 열이 가득 찹니다. 높은 열이 계속 가득 찬 상태에서 공기가 정지되어 있으면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또 계기판에 있는 섬세한 부분들이 온도가 너무 높게 될 경우에는 얘가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열을 해준 상태, 공기를 계속 흐르게 하는 상태에서 예열이 되는 건 밑에 이 기기들이 들어있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 곳에 뜨거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뜨거운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순환을 시켰는데 만약 순환시키지 않고 뜨거운 열을 그냥 둔다 그러면 순환되지 않은 열들이 갇히면서 내부에 그 부품들이 녹아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따라서 예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쿨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콩을 투입을 해서 어,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콩을 투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0g의 생두를 유리 드럼 안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부에 장착을 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원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체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팅이 시작되면 함께 초시계를 누르고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풍식 유동형 플로이베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원형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의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유리 드럼 전체를 갖다가 콩을 움직이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콩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열풍이 이 콩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세게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때 가열되는 온도가 이 콩 자체의 온도를 거의 최소한 180도까지는 올릴 수 있는 강한 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열풍에서 이 열풍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도 조절이 아니라 처음부터 얘가 주는 온도가 예를 들어 가열 여기 있는 열원이 줄 수 있는 것이 300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300이라고 하는 열량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콩에 전달되는 것들의 열량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열량, 바람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1초당 여기를 흘러가게 하는 열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의 열풍에 콩에 주는 열이 바람의 세기, 바람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럼형 로스팅기의 댐퍼를 열어줌으로 해서 공기의 흐름을 왕성하게 해주는 것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드럼형에서 댐퍼를 열어서 드럼 안에 있는 그 공기의 흐름을 세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콩에 주어지는 열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지 않았죠. 드럼형에서 댐퍼를 열어서 콩이 로스팅되고 있는 공간에 공기의 양을 많이 해주는 건 빨리 공기를 흘러가게 하는 세기를 강하게 해줌으로 해서 드럼 안에 들어있는 체포라든가 연기를 빨리 빼주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열풍에서 바람의 세기는 곧 콩에 에, 넣어주는 뜨거운 바람의 양은 곧 콩 자체의 열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일치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열풍 로스팅기에서 콩이 받는 열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콩의 양과 콩알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림에 밑에 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콩이 잔뜩 모여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댐퍼를 다 열어서 콩이 왕성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뭐죠? 콩이 받고 있는 콩으로 와야 될 그런 바람, 뜨거운 바람이 새어 나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안에 있는 콩한테 줄 수 있는 이 바람의 온도는 똑같이 예컨대 300이라고 할 때 콩이 움직임이 적어야 콩한테 가는 300의 에너지가 다 콩으로 전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얘들이 움직임이 많지 않을 때 이 뜨거운 300의 열을 받고 있는 콩들이 오로지 다 300의 열을 다 받고 있는데 얘들이 움직임을 강하게 해서 이 위로 왕성하게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새나가는 300이 갖고 있는 공기의 열이 새어나가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콩의 움직임을 보면 열풍에서는
콩의 움직임을 왕성하게 할수록 콩한테 전달되는 열량이 많지 않고 새어나가는 것이 많다. 따라서 콩이 움직이게 하되 얘가 최대한 고정돼 있으면 얘는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만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서 적정히 이 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컨대 100g의 콩들이 고르게 열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멈춰 있으면 밑에 있는 것이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지 않도록 콩의 움직임을 가장 서서히 하게 만들어줄 때 그때가 콩으로 전달되는 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움직임을 보면서 그거를 열풍에서 그걸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콩으로 가는 열을 세게 해줄까? 그러기 위해서는 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상태, 그러나 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게 하는 상태가 가장 많이 콩한테 열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열풍 로스팅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로스팅을 할 수가 없고 콩의 향미를 다 손실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패스트 로스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로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00g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콩이 왕성하게 생두의 움직이고 있죠. 움직임 정도를 보시면서 바람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한 경우에 생두 각각에 받는 열의 양이 줄어들고요. 움직임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열이 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두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바람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두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레버를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생두의 움직임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지금 색깔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열풍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지금 밑에 여기 선생님께서 앞부분에 콩을 로스팅을 처음 열풍을 가하다 보니 콩의 움직임이 너무 활발해서 콩 사이로 빠져나가는 뜨거운 열기들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베이크드가 되니까 밑에 댐퍼를 좀 막아주면 그러니까 바람의 양을 좀 줄여주면 막 움직이던 콩이 약간 수그러들겠고 잦아들 때 이 새어나가는 뜨거운 열기들이 많지 않아서 콩으로 전달되는 것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수가 있냐면 열풍은 로스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죠? 수분이 날아가고 수분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바람의 색이라고 하더라도 수분이 날아갈수록 콩이 가벼워지니까 움직임이 많아져요. 따라서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댐퍼를 조금 막아주면서 수분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콩이 많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염두에 둬서 빨리 움직이면 새는 열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댐퍼를 막아서 콩의 움직임을 낮춰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캐러멜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차 팝이 터질 텐데요. 지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2분 5초에 1차 팝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초 뒤에 로스팅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팝핑 소리가 왕성하죠? 열원을 차단하고 그 옆에 있는 쿨링 버튼을 눌러서 쿨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쿨링 시간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쿨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를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드럼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생두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두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열을 좀 적게 받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레버를 안으로 좀 넣어줘서 바람의 영향을 적게 해주는 경우 콩의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열을 좀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레버를 좀 밀어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콩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레버의 레버를 바깥으로 빼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콩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예, 열풍 로스팅에서는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콩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밑으로 내려앉는 콩들이 많아지고 콩들이 밑으로 내려앉을수록 콩과 콩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그 좁아지고 그 길 자체가 콩 사이사이로 더 많이 퍼져 있게 되죠. 그래서 콩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얘가 왕성히 움직이게 되면 그 사이가 비면서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뜨거운 것이 새어나가는 공기가 많아지면서 로스팅이 늦어진다. 느려지는 것이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아시면은 열풍 로스팅을 하는데 전혀 그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이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콩이 빨리 움직일수록 로스팅이 더 잘 되고 더 골고루 익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하셨던 열풍에서는 베이크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열풍 로스팅기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이들 그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는 거 얘는 로스틸리아노라고 그 영국산입니다. 제가 이 로스팅기를 처음 썼던 것이 2013년이니까 어느새 국내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로스팅기가 지금도 이 로스틸리아노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4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열풍 로스팅기는 대체적으로 그 비쌉니다. 뭐 한 2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서 열풍으로 뭐 카페에서 로스터리 카페에서 혹은 이렇게 커피를 조달하려고 그러면 에스프레소용까지 한다 그러면 큰 장비를 써야 되는 거고 일반 카페에서 내가 콩을 로스팅을 하면서 어, 커피를 판매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 로스텔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400만 원이면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하죠. 요즘에 이제 저런 열풍식이 중국산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또 저거보다 더 작은 양으로 하는 뭐 이카와 같은 경우에는 30g, 50g 하는데 이게 몇백만 원이 하잖아요.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400만 원이라면은 한 번에 한 200g까지 볶는 거는 적절해 보입니다만 작은 카페를 한다거나 댁에서는 이걸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만약 로스팅의 빈도가 많다 그러면 드럼형이 더 안전하지만 빈도가 많지 않다. 그냥 드립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 그러면 로스틸리아노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그 뉴질랜드에서 나온다거나 미국에서 나오는 것 또 국내에서도 하는 거 한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작게 로스팅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가지고도 산업 그 카페 현장에서 쓰기에는 자주 사용하기에는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로스팅을 선택을 하시고요. 댁에서 혹시 그냥 한다 그러면 뒤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펫보이 같은 이런 형태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요즘에 이것들도 가격이 높아지고 워낙 그 이 자체 이런 형태로 나온 것들이 모양만 이렇지 실제로 로스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펫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술 자문을 했고 국내에서 국내의 그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을 다 검증을 받아서 아직 시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내의 기준을 다 통과한 것들로 검증된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펫보이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자문을 하면서 봤더니만 한 100g 로스팅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됩니다. 그리고 연속 배치를 할 경우 이 쿨링을 통해서 한 3분, 4분을 쿨링을 그걸 준수한다 그러면 사실 5번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이제 8번까지 해보는데 댁에서 뭐 8번까지 800g을 갖다 로스팅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3번, 5번 연속 배치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열풍 로스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콩의 움직임을 왕성하게 해주는 것,
콩의 움직임을 덜하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열을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속 로스팅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 드럼을 잘 체결해 주시고요.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스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역시 초시계를 같이 눌러서 시간을 측정하면서 로스팅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콩의 움직임 잘 보십시오. 시작할 때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도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레버를 통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온도 조절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정도, 너무 움직임이 크지 않은 정도로 앞쪽에 열을 조금 더 강하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로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녹색에서 다소 노란색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열에 의해서 구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풍 로스팅기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색깔이 바뀌는 것이 알아볼 수 있어서 좋고, 또 하나는 사실은 로스팅을 할 때 저기서 나오는 냄새들이 그 로스팅하는 사람들의 호흡으로 다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는 후드를 장착을 해서 이 연기가 무섭기도 하지만 연기 사이에 있는 미세 물질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로스팅을 할 때 너무 향을 많이 맡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풍 로스팅을 할 때는 색깔 변화와 그다음에 마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한 향기 분자들이 들어와서 색깔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후각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데서는 유익을 하죠. 자,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콩의 입장에서는 150도 정도를 도달하게 되겠고 마이야르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마이야르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버를 약간 열어주시면서 바람의 영향을 좀 더 주면서 들어가는 열의 양을 다소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로스팅을 할 때 처음에 콩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콩 전체 앞부분의 열은 이 들어가 있는 콩들이 열적인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이 평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로스팅된 콩들이 균일한 온도를 지닐 수 있게끔 앞부분에는 열을 세게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브루잉을 할 때 앞부분에 불림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커피를 브루잉을 할 때 앞부분에 커피 가루의 한 2배 분량의 물을 이렇게 고르게 섞어서 적셔주는 것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커피 가루들이 물을 고르게 흡수를 해서 전체 커피 가루들이 같은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에 이제 균일성,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균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물이 투입이 될 때 한 드리퍼에 있는 커피 가루에 있는 성분들이 고르게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로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콩을 투입할 때 앞에 열은 그 안에 한 번에 로스팅하는 콩들이 열을 고르게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열을 세게 넣지를 않고 콩을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콩 자체의 열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마이야르 리액션까지 달려가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체 로스팅 시간을 짧게 해줘야 되니까 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열을 최대한 높게 콩이 받을 수 있는 열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열풍 로스팅기에다 적용한다면 콩의 움직임을 왕성하게 하지 않고 콩과 콩 사이의 거리를 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람의 세기를 낮게 해주죠. 왜? 바람을 세게 할수록
콩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콩과 콩 사이에 공간을 많이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열량들이 많아서 정작 콩으로 전달되는 열량들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이 드럼형에서의 열풍과 이 열풍식에서의 이 바람은 적용되는 원리가 달라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섬세하게. 그래서 콩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일 때 콩과 콩 사이에 뜨거운 열들이 새어나갈 열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콩한테 전해지는 열량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콩들의 움직임을 적게 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열풍은 전혀 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서 들으시죠? 자,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콩이 1차 크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1차 크랙이 시작이 됐습니다. 1분 52초에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진하게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약 40초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0초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열풍은 일단 팝이 나면은 빨리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열풍 로스팅을 할 때는 10초도 엄청 큰 차이입니다. 크랙이 끝난 다음에는 색깔이 막 빨리 바뀌는 거 보셨을 것이고, 뒤에 에스프레소로 더 끌게 끌어가기 위해선 뒤쪽에는 콩의 움직임을 왕성하게 해주죠. 지금 여기서 또 하나는 열풍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분의 2 지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위로 뛴 것이 3분의 2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위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콩들이 많아집니다. 요 위로 올라가면서 확 뒤로 넘어가면 그 콩들은 손실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깥에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콩의 움직임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유리의 드럼의 끝에까지 콩이 움직이게끔 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체프통으로 넘어가는 콩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콩의 움직임이 3분의 2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열풍을 인차 크랙 이후에는 열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발현이 됩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열원을 제거하겠고요. 이제 쿨링 버튼을 눌러서 지금부터 약 3분간 쿨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쿨링을 진행을 하실 때는 열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할 때보다는 레버의 개방 정도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콩이 뜨는 정도가 좀 낮게 뜨게 됩니다. 이것은 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레버를 조절을 하실 때 쿨링할 때 너무 콩이 많이 뜨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레버를 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링을 하실 때에도 이 콩에 뜨는 정도가 이 유리 드럼의 전체 50%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레버를 너무 많이 개방해서 콩이 너무 많이 뜨는 경우는 자칫 원두가 드럼의 위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쿨링을 시작한 지 3분이 경과돼서 쿨링을 멈추겠습니다. 네, 아주 로스팅이 잘 됐고요. 이 로스틸레아노를 할 때는 아무튼 3분의 2선까지 움직이는 거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상시 할 때는 그냥 콩을 절반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까지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짧게 했는데 이 가정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겠고요. 바람의 영향이 적을수록 콩의 입장에서는 열을 좀 더 많이 받는 로스터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 열풍 로스터기가 되겠습니다. 열풍을 주게 되면 바람의 강도에 따라 바람의 강도가 강해지면 콩의 입장에서
받는 열이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바람이 약해지는 경우 콩의 입장에서 받는 열이 약해집니다. 자, 이제 열풍이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에는 바람의 세기를 갖다가 강하게 해주면 콩의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새어나가는 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세워진 것도 댐퍼를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세기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열을 많이 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 있는 그런 열풍 같은 경우에는 버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버너는 항상 일정할 때 콩의 움직임이 덜해야지만 콩한테 전달된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런 열풍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다크와 미디움이 있는데 다크와 미디움 자체가 주는 열량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크처럼 열을 세게 주는 방식일 경우에 뜨거운 바람을 많이 주는 방식이라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방식입니다. 밑에서부터 바람이 열러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와서 얘를 회전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풍 로스팅기일 경우에 콩의 움직임에 따라서 왕성할 때 콩한테 전달되는 열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와, 지금 여기에서 같은 공간에서 뜨겁게 한 바람을 많이 줄수록 그것이 바로 뜨거운 바람을 세게 준다는 뜻이 바로 더 뜨거운 열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열풍의 바람의 세기가 콩한테 전달되는 것이 맞냐 적냐라고 하는 걸 혼란스럽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전에 있던 가정용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열이 좀 약해서 콩이 익는 정도가 균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익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가정용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돼서 열도 잘 받을 뿐더러 익은 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볶아지게 됩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열원에서 바람이 나오게 되고요. 바람이 강하거나 약하게 나옴에 따라서 콩이 받는 열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열풍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콩의 겉면에서 나온 껍질 부분, 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체프가 이제 포집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하시고 이 위에 그 체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덮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는 껍질 그리고 체프 부분이 포집이 되면서 열도 다소간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가정보다는 대개 카페나 업소에서 샘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로스터기입니다. 아래쪽에 열원이 있고요. 그 열원을 밑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가정용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가정용 로스터기는 바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열도 강해지지만 이 경우는 바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열이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양을 많이 열어주게 되면 안에 갇혀있는 열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고요. 열은 강하지만 빠져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유리로 되어 있는 드럼 안에 갇혀있는 열 양 자체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열풍 로스팅기가 콩에 주는 열량의 상황이 그 구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되니까 열풍 로스팅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 구조에 따라 콩에 전달되는 열의 양이 바람의 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작동하거나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테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커피 테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무엇이 커피를 특별하게 만드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이게 음, 잠깐만요. 이 내용을 지금 여러 선생님께서는 화면이 어,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전체가 잘 보이시는지 한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전체가 슬라이드로 꽉 잡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잡히는지. 잠깐만요. 최경희 선생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떠세요? 전체 화면으로 잡히는가요? 무엇이 커피를 특별하게 하는가가 크게 잡히는가요? 예, 예. 한민수 최경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커피를 공부하실 때에는 커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커피 자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 커피의 산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 자, 이게 지금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쉬셨다가 8시, 8시가 아니죠. 예, 8시 정각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커피 테이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시까지 잠깐 쉬셨다 뵙겠습니다.